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젊었을 때는 삶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애플 창립자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의 생각대로 사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인생의 길고 짧음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혜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시간은 무궁무진하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봐도 인생은 참 짧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이 짧다는 걸 느끼면서 우리는 지금의 감정에 충실한 선택을 내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이 일을 정말 하고 싶을까? 라고 자신한테 질문을 했답니다. 스티브 잡스는 심리학자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교수는 20년 넘게 인생에 대한 관점에 대해 연구를 해왔는데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행복감이 증가하는 이유를 알고 싶었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폭이 점점 줄어들고 좁아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극에 대한 흥미도 감소하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용기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20대 때 그 이상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 비결은요, 자신의 인생이 짧고 유한하다는 깨달음에 있더랍니다. 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면 매일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먼저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정적인 만족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에 초점을 맞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쌓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나 도전, 불편함을 감수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인생이 짧고 유한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현재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된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소수의 사람들과 안락한 시간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인 감정을 더 자주 경험하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인생에 대한 관점은 우리의 선택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생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면 행복한 삶을 위한 선택지도 바뀌게 되죠. 그리고요, 인생을 짧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새로운 도전이나 사회적 기여보다는 즐거움을 주는 활동을 통해 행복감을 얻게 된답니다.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짧다고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인생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변하기도 합니다. 사업에 실패를 해서 잘 나가던 사람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나 큰 병을 얻어서 많은 고통을 당해보고 나면은 아휴, 참 인생 별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짧은 인생 동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지지고 볶고 발발 묻히며 살아왔나, 얼마나 살겠다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허무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안정감을 느끼면서 가끔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많이 가졌거나 가진 게 없어서 궁핍하거나 그런 거와는 상관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제일 중요하게 작용했던 건 마음을 비워내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고통스러워해도 그 일은 달라지지 않더군요. 마음을 비우고 털어내야만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변화가 생기더군요. 힘든 날에 이 세상에서 나만 힘들고 나만 불행하고 나만 운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좋은 날, 좋은 운은 비켜가고 나쁜 기운만 들어옵니다. 알고 보면은요, 사람 사는 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잘 나가는 것 같은 사람들 보면서 부럽다, 나는 왜 이렇게 이 꼴로 살고 있나, 이런 생각만 하게 되면은요, 내 삶은 더 초라해지고 더 비참해집니다. 나에게도 분명 남들이 부러워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나만 모르고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는 긴 시간 수술을 끝내고 회복실에 있다가 병실로 돌아왔는데요. 그냥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닭독 같은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그냥 나더라고요, 눈물이. 그게요, 제가 암이 무서워서 그렇게 울었던 게 아닙니다. 수술하고 나니까 이제는 앞으로 남은 삶은 약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고 내 생명줄은 저 요만한 알약 한 알에 달려있다는 그 내 삶이 참 서럽고 초라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나였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면서 눈물이 나더군요. 그때 당시 사는 것도 참 힘들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수술실에서 눈 감았으면은 그냥 다시 눈 뜨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게 다 원망스럽고 마음에 안 들고 싫었습니다. 그리고 외롭더군요.
무거운 짐을 나 혼자 한 짐 짊어지고 비틀거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래서 나는 혼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뭘 해도 되는 일도 없고 뭘 해도 힘만 들어요. 즐거운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이러고 사느니 차라리 죽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러고 살면 하루 더 고통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힘겹고 희망도 없고 몸은 천근만근이고요. 그리고 비관적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제 앞날이.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아주.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남편 하던 일이 빚더미가 되면서 저까지 수술했던 그때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한 병실에 계시던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보고 행운하라고 하더군요. 그때 당시 저는 참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왜 저래? 기분이 좀 그렇더군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요, 대학병원이라는 곳은 항상 병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입원 환자들은 처음에 입원을 하게 되면 특실이나 2인실 뭐 그런 곳에 입원을 해 있다가 병실이 나오는 순서대로 옮겨야 됩니다. 코스가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내가 좋던 싫던 돈이 있던 없던 그런 거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병실 가격이 참 비쌉니다. 그러니 다들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 병실에 입원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병실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저는 입원하자마자 6인실에 바로 입원했어요. 그래서 비싼 병실에 안 가도 되었어요. 그래서 다들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참 운이 좋았다고 하면서 부러워하더군요. 자기네는 특실을 다 거쳐서 왔다고. 그리고요, 제가 암 진단금 얘기인데요. 제가 들어있던 보험이 좀 약한 거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추가 보험을 들었는데 그거를 수술하기 1년 전에 신규로 새로 들었어요, 보험을. 그러니까 그 보험 들고 나서 1년 후에 제가 암 진단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암 진단금을 제가 탈 수 있었어요. 아주 다행이었죠. 또 하나는요, 다른 환자들은 암 크기가 커서 수술을 하고 독방에서 동위원수 치료를 해야 됐어요. 그거 참 힘들대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독방에서 동위원수 치료하는 게. 근데 저는 암 크기가 작아서 독방에 안 들어가도 되고요. 먹는 동위원수 치료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그분이 어머 행운하네. 진짜 운이 좋았네. 복덩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분 말씀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내가 운이 좋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불평불만만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모든 게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가슴에 응어리 졌던 거가 사르르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 스스로 되는 일도 없고 운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운이 좋았구나. 나는 그렇게 운이 나빴던 사람도 아니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면서 그냥 사람들이 행운이 따라줬다고 부러워했던 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늘 불만이 가득하고 화가 차 있어서 제대로 느끼고 제대로 보이는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저가 돌을 닦기 시작했어요. 가슴속에 차있는 쓰레기 같은 생각들 날마다 털어내고 쉬운 건 아니잖아요. 마음을 비운다는 게 말이 쉽지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비우기 시작했더니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차츰 하는 일도 풀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이제 60이 넘으니까요. 생각하는 게 좀 달라집니다. 이제 살아온 날보다는 살아야 할 날들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마음을 좀 너그럽게 갖게 되더군요. 제 성격이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싫어하고요. 누가 저한테 피해 주는 것도 싫어합니다. 거슬리면 꼭 짚고 넘어가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 넌 그래라,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추하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여러모로 관리를 하면서 노력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훈장이 아닙니다. 나이는 누구나 세월 가면 1살, 2살 올라가게 됩니다. 요즘 세상에는 나이 들었다고 대접받으라고 하면 다 싫어합니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선물 아닐까요? 그런데 삶의 시간들, 남아있는 시간들에 대해 누구는 그냥 하루하루 살기도 바쁜데 굳이 그런 시간들을 왜 생각해야 하냐고 합니다.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쓴다고 합니다. 누구는 60, 70이 아주 까마득한 나이인데 궁상맞게 뭘 그런 생각을 하냐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도 30, 40대 그때 그런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때가 어제 같습니다. 제가 60을 넘게 살았다는 게 거짓말 같습니다. 세월 참 빠릅니다. 금방 가버리더군요. 제 연령대는 남은 시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가면서 힘든 사람 힘든 얘기 들어주면서 무거운 짐 들고 가는 사람 있으면 그 짐도 들어주고요. 그리고 모임에도 불러주면 다 참석하려고 합니다. 나를 잊지 않고 불러줄 때가 좋은 거잖아요. 저도요. 천년 만년 늙지도 않고 그대로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신없이 살다 보니 이렇게 할머니가 되어 있네요.
저한테도 당연히 꽃 같던 20대가 있었죠. 그때는 꿈도 많고 모든 게 다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저한테 60이 넘는 나이가 된다는 건 생각도 상상도 안 해봤는데 올 것은 이렇게 왔습니다. 황혼기로 접어드는 삶은 50대를 잘 관리하고 잘 보내야 건강한 60을 맞이하고요. 60을 건강관리를 잘하며 잘 보내야 무너지지 않는 70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60대를 소홀히 보내면요 70은 병원 신세만 지는 70이 된답니다. 지금 내 모습이 5년 후에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다리는 안 아플까요? 허리는 괜찮을까요? 혈압, 당뇨는 안 생겼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셔도 금방 갑니다. 나이대로 세월 가는 속도가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지금 63km로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다가 경치 좋은 곳에서 구경도 하고 창 넓은 찻집에서 차도 마시고 안주가 좋은 술집에서는 친구들과 술도 한따까리 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즐기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나중에 하려면 내일 하려면 못합니다. 왜 못하고 말까요? 나이가 많아지면 내일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내일보다는 오늘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우리의 인생살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힘든 나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왕이면 행복하게 멋지게 남아있는 시간들을 나를 위해서 써봅시다. 감사합니다.